언택트 시대, 우리의 소비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근 가장 떠오르는 트렌드, 이슈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사회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사회란 무엇일까요? 언택트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on과 접촉을 뜻하는 명사 컨택트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0년은 과잉 컨택트의 시대에서 적정 언컨택트 시대로 변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기인데요. 서로 간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선택된 트렌드가 바로 언택트라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언택트 사회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배경은 IT 기술의 발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기술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사실상 언택트의 개념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던 가장 큰 사건인데요.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언택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갔고, 언택트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언택트 사례들은 크게 비즈니스 부문, 교육 부문, 일상 부문으로 나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즈니스 부문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위협인데요. 개인 PC를 이용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유출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부문의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오피스프리입니다. 오피스프리란 사무실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뜻합니다. 오피스프리는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매틱은 연 1회 오프라인 모임을 제외하고 70여 개국의 직원들이 회의, 채용 등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엄청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우. 오피스프리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없는 효율적 근무, 사무실 운영 비용, 다양한 풀의 인재 채용에서 그 두각을 드러냅니다. 교육 부문의 언택트 사례는 무크입니다. 무크는 수강자 수에 제한이 없는 양질의 대규모 온라인 강의입니다. 무크는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성인학습자, 구직자와 재직자, 교수, 대학기관에도 학습, 데이터 활용 등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강의 형태입니다. 일상 부문의 언택트 활용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드라이브스루입니다. 드라이브스루란 차에 탄 채로 상점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드라이브스루는 현재도 음식을 수령하고 검진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비대면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 부문의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쇼핑입니다. 소비자들은 VR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도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구 회사인 한샘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모델하우스를 VR 형태로 공개하여 고객들이 생생하게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일상 부문의 세 번째 사례는 바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더욱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요기요에서는 주문뿐 아니라 배달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상 부문의 네 번째 사례는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정기구독 서비스란 비용을 지불하고 언택트 형식으로 매달 정기 간행물을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퍼플독이라는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는 구독자들에게 일반 구매자들은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와 고객 맞춤형 와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와우. 플랫폼 플라이브 플러스는 구독자에게 도서 추천 구매, 공유 등의 서비스들을 매달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도서 구독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택트를 활용한 일상 속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언택트 사회에는 분명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째로 디지털 격차가 심해집니다. 디지털 활용이 확산되면서 계층 간 디지털 접근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신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이처럼 특정 계층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현재 디지털 격차는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격차로 확대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언택트 디바이드 현상인데요. 디지털 격차가 세대별, 소득별로 계층을 나누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도 세대별 이용률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사생활 침해, 해킹입니다. 우리는 현재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는 서로 단절되어 있지만 또 동시에 이어져 있기도 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초연결 시대의 편리함 이면에는 각종 정보의 노출이 허락되었다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AI 스피커, 홈 카메라 등의 기기가 해킹된다면 개인정보가 한 번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 사회에서의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하며 언택트 사회를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뀐 언택트 사회에서의 기존의 유통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교육 서포터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된 사이트를 통해 금융 거래를 하는 등 안전한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택트 사회의 의미와 사례, 부작용과 그 대안적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택트 시대, 우리의 주변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요?